수학 쇼커풀이? 그게 필요해. 애들은 알려줘도 못 써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하세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미 수학 쇼커풀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라면 왜 반드시 수학 쇼커풀이를 알아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지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함수의 비율관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고 있죠. 쇼커풀이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효율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 알고 계셨나요? 다함수의 비율관계가 처음 등장했을 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다함수의 비율관계는 약 2014년 누구나 다 아는 한 유명 강사의 인강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오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처음 발견한 걸까요? NO! 아닙니다. 이미 2008년 무렵 강사들 사이에서는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소위 은둔 고수들의 수업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저런 게 필요하냐? 애들은 알려줘도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가면 센스. 이제는 거의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항함수의 비율관계뿐 아니라 역시 이전에 있었던 지식들이지만 버리고 실근 삭제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된 지식까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비율관계가 갑자기 효율적인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효율적인 도구였던 거죠. 단지 유명 강사의 공신력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신문명에 대한 거부감, 즉 하던 대로 하는 것,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죠. 기본적이고 방어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미 효율적이었던 다항함수의 비율관계를 낯설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학의 본질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어쩌면 조금만 더 빨리 수용했다면 학생들에게 훨씬 풍성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쇼커풀이를 많이 안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수학답게, 개념을 개념답게 훈련시킨 후에 이러한 쇼커풀이를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지도한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사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시험에서도 공부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인 수학 쇼커풀이가 필요한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미처 알지 못한 수학 쇼커풀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공부플렉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신다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적인 쇼커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오로지 선생님 자신의 몫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한무리 함수 문제를 정석대로 풀이했다고 해봅시다.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깔끔하고 완벽한 풀이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음 시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친구 학원에서는 이렇게 풀어줬대요. 이 풀이는 뭐예요? 라고 하면서 위 쇼커풀이를 보여준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학생이 이렇게라도 물어보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석풀이가 가장 좋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유 변명이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적극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건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민감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 학생들은 굳이 물어보지 않고 모든 원인과 결론을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수학 쇼커풀이를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학교 부교재 및 내신 기출 문제에 많이 적용되는 것을 경험한다며 내가 잘못 배운 건가? 등의 생각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준을 판단, 그리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는 퇴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시험까지 못 보게 되었다면, 내가 쇼커풀이를 못 배워서 못 본 건가? 더 나아가 학교 시험까지 출제가 되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봤다? 100% 퇴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학생들의 대다수는 시험을 못 본 이유를 본인 탓을 잘 안 합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싶은 거죠. 시험 문제가 쉬워도 애들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퇴원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의지가 곧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죠. 더군다나 아직 미성숙한 학생이라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떠난 학생은 학원 과포화 상태인 지금 현실에서 굳이 뻘쭘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이자 동시에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학생 한 명의 이탈은 단순한 퇴원이 아닙니다. 그 학원 옛날 방식이래요.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준다는데 여긴 몰라요. 이러한 입소문은 생각보다 전염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원래부터 대다수 사람은 비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옆 학원은 모르는 풀이를 우리만 알고 있다면? 시험이 끝난 날 학생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우리 학원에서 풀었던 방법이잖아. 나 1분 만에 풀었어. 하하.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학원은 뭔가 다르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 시험 시간이 남는다. 수학 쇼커풀이를 아는 학원 vs 모르는 학원, 어느 쪽이 더 신뢰받을까요?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 수학 쇼커풀이가 필요한 이유 학원 강사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수학 쇼커풀이가 필요한 이유 학생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